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인사청문회 및 주요직 임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문 인사로 분석한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바이든 정부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대공황 수준을 넘어서는 3차 경기 부양책 추진 전망입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관전 포인트는 3차 경기 부양책 통과와 국방물자 생산법 등 코로나 긴급조치 시행 여부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 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 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고문이자 자동차 산업 구제 금융을 총괄했습니다. 정경련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약 1.9조 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비롯하여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 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1차 2조 달러, 2차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이미 대공황 수준인 당시 미국 GDP 12.6%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또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 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을 달성을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여 백신 생산을 가속화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한국전을 계기로 제정된 안보 국방을 위해 대통령 직권으로 기업이 특정 부품을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으로 지난해 코로나 확산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습니다. 한편 정경련은 3차 경기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저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산층 재건을 위해 최저임금 2배 인상 가능성입니다. 정경련은 백악관의 싱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진보주의 경제학장들로 구성되어 중산층 재건, 소득 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수건 사업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읽혀진다고 밝혔습니다. 세실리아 라오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 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이며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은 중산층 빈곤, 저임금 노동시장 전문가로 민주당 내 개혁 성장 진영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힐러리 대선 캠프 출신의 헤더 부시 위원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입니다. 중산층 재건을 제1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 및 단체 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도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3차 경기부양책에도 최저임금 조항이 포함되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바이든식 제조 부흥책과 경제 재건 가시화입니다. 정경련은 바이든의 제조 부흥과 경제 재건 비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 부흥책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력해 향후 바이든식 제조 부흥책 추진이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온 로드 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벤처 캐피털사 창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주장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비전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 조달,
외국 진출 미국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10% 세액공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연방정부의 미국산 조달물품 구매에 4천억 달러 투입,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10% 징벌적 과세 부과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탈관세 그리고 동맹국과 함께 더 강력해질 대중정책입니다. 미국은 무역 대표부에 대만계 2세 출신의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 대표부 협력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타이 대표는 대중국 정책에서 방어와 공격 전략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대중국 강경파입니다. 트럼프식 양자간 관세 공격과 경제 제재를 방어적 대응이라 평가하여 미국 내 산업, 노동자에 대한 직접 투자를 비롯해 미국의 동맹국, 우호 진영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지난 19일 미국 금융위 인준 청문회 자리에서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은 무역 현안에 있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불법적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의 모든 방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대한 접근은 옳다라고 평가하고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정책 강경 기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민주국가 동맹, D10 공식화 등 동맹 강화 가능성입니다.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의 기술민주국가 동맹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을 미국과 공동 설정하여 중국의 우위 확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 설립을 지난해 12월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웨이 5G 장비 배제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신기술 패권 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경련은 오는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 화상사전회의가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업조보로 한국, 호주, 인도 3국을 초청한 가운데 G7을 확대하여 D10 민주주의 10개국으로 개편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질서 회복과 동맹관계 강화를 강조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우호 진영과 연합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D10 구상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은 1월 21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해 D10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으로 역할과 중국과의 경제교류 사이에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인사가 곧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 지금의 인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신정부의 대중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다.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경제정책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을 참고로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